자, 9번 시작할게. 학교 숙제는 전형적으로 요구해왔다. 뭘 요구해왔냐? 학생들이 혼자 일해야 할 것을. 자, 이거 요구하다 나올 때 should가 생략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수로 나오다 치더라도 원형을 무조건 쓰는 거 잘 기억해. 아주 중요한 문법이야. 변형 가능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숙제를 혼자 하는 거죠, 원래. 이러한 강조점, 개인의 생산성에 대한 반영한다. 어떤 의견, 독립성이 필요한 요소이다, 요인이다. 성공을 위한. 그래서 요인은 원인, 근거 이런 느낌으로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 자, 보다시피 완문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수식하는 관계가 아니라 동격이야. 따라서 이거는 명사절, 동격절은 명사절이기 때문에 위치로 바꿀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가 나오면 뒤에 반전이 있을 거고, 거기까지는 주제를 정하면 안 돼. 능력을 가지는 것,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의존함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얘가 주어기 때문에 단수 취급. 생각된다. 모든 사람을 위한 요구사항으로. 1, 2, 3번 다 같은 맥락이야. 예전에는 다들 자기 일은 스스로 하자 라는 맥락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 결과적으로 연결어 잘 기억해주고, 선생님들은 과거의 덜 준비했다. 그룹 워크를 혹은 덜 장려했다. 권고했다. 학생들이 팀워크 기술을 습득하도록. 팀워크가 별로 안 중요했다는 거야. 옛날에는 개인의 성과가 중요했다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이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less라고 잘 기억을 해줘. 옛날에는 그룹워크 별로 안 중요했다. 하지만 새로운 새천년 때부터 지금까지 회사들은 경험해왔다. 계속적 문법이겠지. 더 많은 세계적 경쟁을. 세계적 경쟁이 어떤 세계적 경쟁이냐? 뭘 요구하는? 향상된 PP 형태로 쓰고 있네. 생산성을. 그래서 향상된 생산성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가 아직은 안 나왔어. 이제 키워드가 점점 나오겠지? 이러한 상황은 이끌었다. 고용주들을, 사장들을 주장하도록. 뭘 주장하도록? 신입사원, 노동시장으로 들어오는 신입사원이 제공해야 할 것을 주장하도록. 여기도 마찬가지로 should 생략이야. 자, 이렇게 한 지문에 should 생략 문법이 두 개나 나오는 거 드물어. 출제 확률이 되게 높다는 소리니까 잘 기억해줘. 노동시장이 제공할 것을 주장했다. 증거를. 무슨 증거? 전통적인 독립. 하지만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독립성 혹은 개별적 능력이 완전 무시당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것도 있어야 되고 또한 상호 의존도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보여지는 팀워크 기술을 통해. 그래서 요 정도가 딱 주제가 되겠지. 이러한 상황이 뭔 상황인지도 알아야 돼. 글로벌 컴피티션이 상황에서 신입사원들은 원래 요구받았던 개인적 능력도 여전히 요구받지만 더불어서 이 팀워크 하는 능력, 상호 의존하는 능력도 요구받고 있다. 교육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도전 과제는 뭐냐?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적 능력을 기본 스킬에 있어서의 뭐 하면서? 더하면서 학습 기회를 어떤 하게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또한 팀 속에서 잘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기회,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거는 학생들에게 팀워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야 된다는 거는 그냥 7번에 간단하게 잠깐 나오는 거야. 교육자들의 임무, 도전 과제.
자, 10번. 어떻게 리더는 만들 수 있는가? 사람들을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그래서 이제 뭔가 자부심 이런 거지. 먼저 들음으로써이다. 그들을 listen to 하면 이제 집중해서 듣다 뭐 이런 거잖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뭐를? 너가 존중한다는 걸, 그들의 생각을. 그리고 허락해다. 그들이 그들의 의견을 목소리 낼 수 있도록. 사역 뒤에 원형 오는 거 잘 체크해두고. 그래서 이제 늘 얘기하지만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 해주는가. 그래서 이제 뒤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고, 더해진 보너스로서 너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야. 그들의 목소리. 그래서 부하 직원으로부터도 네가 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일단 직원들이 자기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어라. 이게 주된 내용인 거지.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 거야. 이제 부정적인 예시, 타산지석의 예시야. 내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한때 나에게 말했다. CEO에 대해서, 큰 회사에 말했던, 말한 게 회사가 아니겠지. 말했던 그의 매니저들 중에 한 명에게. 그래서 매니저도 원래 직급이 높은데 여기서는 그냥 어쨌든 사장한테는 직원이니까 직원에게 말했던 한 CEO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아무것도 없다. 네가 나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두 대절이 다 여기는 대생략돼 있긴 하지만 no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전에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건 아무것도 없다. 즉 네가 말한 거 내가 다 해본 사람이다. 되게 나쁜 CEO지. 결코 말하지 마라. 나에게 너가 생각한 것을 내가 묻지 않는 이상. 알겠냐? 라고 아주 싸가지 없는 말을 부하 직원, 매니저긴 하지만 어쨌든 직원이겠지? 한테 한 CEO를 나는 얘기를 들었다. 상상해봐라. 자존감의 상실을 그 매니저가 must have pp,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는 표현 느꼈음에 틀림없을. must have pp, 그 말은 그를 낙담시켰음에 틀림없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에 틀림없다. 그의 업무 수행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반대로 좋은 게 나오겠지. 너가 만들 때 어떤 사람을 느끼도록. 사역 뒤에 원형 엄청난 중요성, 뭐라고 할까,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식이라고 해석이 돼 있어. 다시, 너가 만들 때 어떤 사람이 느끼도록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그럴 때 그 사람은 느낄 것이다. 의기양양함을. on top of the world. 전 세계 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의 수준도 증가할 것이다. 빠르게. 그래서 첫 문장에 얘기한 것처럼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해주어라. 그러면 자부심을 느끼고 의기양양해서 업무를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다는, 이거 반대의 내용을 보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거 되겠지. 자, 11번 할게. 우리는 알아챈다 반복을 혼란 가운데.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즉 confusion을, 혼란을 알아챈다 반복 가운데. 그래서 뭔가 상반되는 두 가지가 등장할 때는 알아채기 쉽다는 내용이야. 주제는 크게 상관없고, 우리는 알아챈다 어떤 깨짐을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의. 하지만 어떻게 이러한 배열 혹은 나열이 만드는가 우리를 느끼도록. 이런 배열, 이런 나열, 이런 상황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라는 질문이야. 그리고 어떤가 완벽한 규칙 그리고 완벽한 혼란은 어떤가. 질문이 항상 중요한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일단 체크해 두고, 몇몇의 반복은 준다 우리에게 안정감을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라는 점에서는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because로 바꿔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안다는 점에서 무엇이 다음번에 오는지를. 그래서 반복이 나름대로 좋은 게 있다를 윗부분에서 여러 번 얘기해. 근데 이게 주제는 아니야. 주제는 맨 끝에 나와. 우리는 좋아한다. 몇몇의 예측성을. 우리는 준비한다, 배열한다. 우리의 삶을. 여기서는 배열한다라고 돼 있어. 어떻게? largely. 주로라는 뜻이야. large는 넓은, 큰이란 뜻이고, 주로 반복적인 스케줄 속에서. 임의성, 조직 혹은 사건에서의 는 더 어렵다. ing. 그리고 더 놀라게 한다. 대부분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주로 반복이 좋은 거고 임의성은 나쁜 거다라는 맥락이야. 지금은 완벽한 혼란과 함께 우리는 좌절하게 된다. 과거분사, 현재분사가 여러 개 나오는 그런 지문이니까 뭐 충분히 문법으로도 출제될 수 있겠지. 뭐 함으로써 적응해야 함으로써, 그리고 반응해야 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즉 새로운 상황이 계속 일어나면 계속 적응해야 되고 계속 반응해야 되니까 케이어스, 혼란은 우리에게 힘든 거다. 규칙성은 우리에게 좋은 거다. 이런 맥락으로 지금까지는 가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아직 주제가 아니야. 하지만 완벽한 규칙성은 어쩌면 훨씬 더 무시무시한 것이 될 것이다. ing, 비교급 강조. 그것의 monotony, 단조로움에 있어서. 뭐보다? 임의성이 그런 것보다. 비동사냐 두동사냐 물어보는 거 어렵다고 했어. 앞에 있는 비동사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does라고 쓰지 않도록 주의해주고, 그것은 암시한다, 내포한다, 차가움, 냉혹함, 기계적 특징들. perfect regularity가 되겠지. 그리고 완벽한 질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연 상태에서는. 있다. 너무 많은 힘들이 작용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PP 형태로는 절대 안 와. 서로를 저항하여 작용하는 힘들이 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양극단, 따라서 맨 앞으로 보내게 연결어지지. 결론을 내는 연결어. 따라서 양쪽 극단이 다 위협적이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마지막 12번 문장, 완벽한 혼란, 완벽한 규칙 둘 다 좋지 않다.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들 다음에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동사가 오는 것도 기억해주고, either 만약에 of가 오면 복수명사가 either of extremes 이렇게 왔었겠지? either of D는 복수명사, either D는 단수명사, 그리고 either of D의 복수명사, 복수동사, 단수동사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나름 문법이니까 변형으로 나오더라도 잘 기억해주고, 좀 어려운 문법이라 가지고 출제될 확률은 낮지만 만약에 출제가 되면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그래서 윗부분에 나와 있는 거는 뭐라 그럴까? 밑밥이었어, 밑밥. 우리가 어쩌면 예측 가능함을 좋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복이 안정성을 줄 수도 있지만 완벽한 반복 규칙성은 무시무시하다. 그래서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12번을 해보도록 하자꾸나. 사람들은 내재적으로 성향이 있다. 타고난 성향이 있다. be incline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두 단어로는 이제 tend to가 되겠지. tend to도 가능해. 찾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건의 원인을 형성하기 위해 설명과 이야기를. 이것은 한 가지 이유이다. 여기 y가 생략돼 있겠네. 스토리텔링이 서치 혁명. 이것도 나름 고급 문법 중에 하나니까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서치 형용사 명사. 스토리텔링이 매우 설득력 있는 매체인 이유이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스토리텔링에 어쩌면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착하게 살았더니 행복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가 잘 나타나 있는 스토리텔링이 매력적일 거다 라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야. 주제랑은 크게 상관없어. 이야기는 떠올리게 한다. 우리의 경험을. 그리고 제공한다. 새로운 예시, 사건들의 예시들을.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부터 tend to가 이번에 나오네. be inclined to. 우리는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화를. 뭐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리고 상황이 작동하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래. 그리고 내 경험으로부터 봐도 이렇더라. 다들 이렇게 살지 라는 일반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험이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어떤 과거의 사건들을 가지고 일반화를 내리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경험들이 원인이 되고 일반화가 결과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어떤 흔한 스토리를 제시한 다음에 5번부터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문제 제기부터가 진짜 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 돼. 5번이 아니고 6번부터구나. 우리는 이것도 되게 특이해. 만약에 선생님이 스크라이브랑 좀 다르구나. 학교쌤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좀 이렇게 깊이 이야기를 했으면 이 문장은 좀 뭐라 그럴까 암기할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원래는 attribute A to B 하면 A를 B 탓으로 돌리다라고 해서 B가 원인이 되고 A가 결과가 되거든. 근데 여기 A에 나와 있는 단어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attribute는 원 뜻이 아니라 이게 검색에 어떻게 나오냐면 attach A to B, A를 B에 갖다 붙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돼 있어. 해석도 이렇게 돼 있어. A를 B에 귀착시키다. 귀착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attach가 좀 적절하지. 갖다 붙이는 거야.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이벤트의 원인으로서 어떤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갖다 붙이는 거지. 그래서 좀 이 5번 문장에서 attribute가 좀 정반대의 뜻으로 쓰여 있어. 좀 처음에는 잘못된 문장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근데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이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학교쌤이 뭔가 강조를 했다. 그럼 이 문장을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의역을 하자면 우리는 어떤 원인을 어떤 사건에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다. 갖다 붙인다. 그리고 이러한 원인과 결과의 짝짓기가 말이 되기만 하다면 우리는 이 짝짓기를 사용한다. 이 한 쌍을 사용한다. 미래 이벤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과거의 이벤트가 현재 이런 결과를 낳은 걸 보니 미래에도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저런 결과가 나올 거다 라고 이제 예측까지 한다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번이 한 세트야. 일반적인 사람의 사고의 흐름. 자, 6번부터가 진짜 주제가 시작이 되는데 하지만 예시 문제음은 하지만이야. 항상 중요하지. 이러한 자 이것도 조심해야 돼.
커우절이야. 이게 캐주얼이랑 유치하지만 막 이렇게 문제 낼 수도 있어. 캐주얼이랑 다른 단어야. 인과관계의 귀착이 종종 잘못될 때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이 잘못될 수 있는 인과관계의 귀착. 좀 더 구체적으로 뒤에 나와 어떤 경우가 잘못됐는지. 때때로 이 인과관계의 귀착이 그리고 데이 보여주기도 한다. 잘못된 원인들을. 그리고 몇몇의 경우에 발생하는 어떤 사건들의 경우에 하나의 원인이 없을 수도 있다.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 잘못된 원인. 둘째, 여러 가지 원인. 이런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가 어울리고, 오히려라는 연결어는 시험에 나오면 거의 다 틀려. 그래서 레더를 잘 외워줘야 돼. 오히려 있다. 복잡한 이벤트들의 사슬이 뭐라 그럴까? 이벤트들의 일련의 사건들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구나. 어떤 모두가 다 기여하는 이 contribution, attribute이랑 거의 반대 단어야. 뭐뭐에 기여하다. 뭐뭐를 유발하다. 뭘 유발하는 어떤 사건, 결과를 유발하는 모든 이벤트들이 다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가 원인이 되어서 다 어떤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원인이 없다 그랬지. 그래서 모든 이벤트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5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 글의 맥락으로 볼 때는 어떤 사건의 원인을 갖다 붙인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사건이 바로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사건 자체가 원인이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벤트가 결과를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지. 자, 다시 할게. 오히려 복잡한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 모두가 다 기여하는 결과에 이렇게 해석이 되지. 자, 이게 뭔 말인지를 다시 풀어 쓰고 있어. 만약 어떤 여러 개 이벤트들 중에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자동사야.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이게 진실인데 하나의 원인, 인과관계의 행동이 없을 때조차도 원인이 되는 행동이 하나만 있지 않을 때조차도, 즉 여러 개 있을 때조차도 라는 뜻이야. 그것이 멈추지 않는다. Stop A from ing, A가 ing 못하게 막다. 이게 직역이거든.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를 지정하는 것, 하나를 배정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좀 이중부정이라서 헷갈리니까 쉽게 얘기할게. 원인이 여러 개 있을 때조차도 사람들은 원인이 하나라고 이야기를 계속한다. 이런 멍청한 짓을 한다. 가 9번 내용인 거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오류인 거지, 오류. 아까 6번에서 얘기했던 오류가 있다는 거야. These causal attributions are often mistaken. 똑같은 내용이야. 이유가 여러 개인데 사람들은 자꾸 이유가 하나다라고 우긴다. 이런 내용. 잘못된 원인일 수도 있고 하나가 원인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런 복잡한 원인인 경우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런 아까 4번에 얘기했던 가볍게 일반화를 내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 여기까지.